이번에는 재계 소식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행보가 자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이재용 회장 아들 장교 임관식에 어머니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에 같이 동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날 홍라희 관장의 삼성물산 주식 모두를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이게 공시는 지난 2일에 발표가 났는데 계약하는 날짜는 그날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실 지난주에 그 어떤 인관식에서 보셨던 이제 그 삼성과 총출동.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과 시도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이러한 또 이런 삼성물산의 어떤 지분을 홍라희 여사가 이제 이재용 회장에게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수치적으로는 조금 좀 상징성이 있어요. 이게 19%대에서 이제 20%대로 진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증여 후에 이 회장의 지분이 이제 20.82%가 되면서 홍 명예관장 같은 경우는 지분이 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 지분율 기준에서 1.06%의 이제 지분을 이제 증여한 부분인데 이 지분 이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거는 이제 이건희 선대 회장이 별세하면서 지난 2021년 4월에 홍 관장에게 법적 상속 비율에 따라서 상속한 지분입니다. 주식 가치는 한 약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재용 회장 이 삼성물산 지분이 20.82%예요. 이 20%라는 거에 숫자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뭔가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네, 근데 기존에도 사실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고 그리고 삼성물산은 사실은 삼성물산도 중요하지만 삼성그룹 전체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어떤 지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배 구조 자체를 크게 바꾸는 건 아니지만 아까 교수님과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배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요거를 보면 이게 이제 그 홍 명예관장이 이건희 선대 회장께서 돌아가실 때 상속으로 받은 그 지분입니다. 요걸 지금 다 아들에게 증여했다. 그리고 증여세가 아까 4천억 원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증여세가 이 중에 한 가산세 같은 거 다 네. 계산해 보니까 2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주식 가치가 4천억 원, 그리고 증여세가 2천억 원이나 되네요. 정말. 네, 그래서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그 삼성에서 거의 지금 그걸 안 받고 있잖아요. 그 월급을 안 네,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거의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을 이제 받고 있는데 그럼 이걸 이제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도 했던 것처럼 배당금이랑 그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갖고 이제 증여세 재원을 마련할 걸로 보인다. 정도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이 지금 49.5%였는데 33%로 낮아지게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재용 회장한테 좀 수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종합소득과세가 이제 최고세율이 49.5%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개정안이 되게 되면은 대략 이제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한 33%로 추정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배당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삼성이 좀 더 강화시켜서 이번에 개정안에 이제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만들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세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되려면은 이제 배당 성향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 40% 정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난 그 전년도보다 한 10% 높게 더 해가지고 25%를 한다든지.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이제 대략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한 38.4%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 포인트를 좀 올리면은 이러한 분리과세 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셈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관련 주식들 배당 성향 늘리겠네요. 그래서 어제 주가 보니까 삼성자 붙은 주가들이 대부분 좀 올랐어요. 강세에 많이 올랐고요. 올랐어요. 네. 그리고 삼성에서 특히 삼성물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내년에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성을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배당성을 어느 정도 늘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포함할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 그룹에 속해 있는 자회사들 주식을 지금 샀을 때 배당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오 쪽에서도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데들에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들이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도 HBM 쪽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한 삼성 지금 자회사들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은 업황들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배당도 늘고 업황도 좋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주식 가격을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삼성물산 주식이 한 9% 정도 급등을 했고 관련 주식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자 붙인 주식들이 많이 오른 게 배당 성향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가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삼성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분리과세 이 조항을 좀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0% 배당 성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년도보다 10% 높게 이제 배당 성향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지금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이제 그 종목이 있다면은 이제 지금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제 삼성생명 이러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이제 배당 성향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성향이 좀 그렇게 이 물산보다는 생명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전년도 대비 10%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아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러한 지금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퍼센테지 요율을 좀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투자자들도 한번 예상될 수 있는 종목들과 한번 매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계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준영, 황용식 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